누가 음란하여 간통의 아들을 낳았다. 왕이 시초에 막지 못하였다가 아들과 어머니가 모두 재앙을 입었고 사직이 거의 멸망할 뻔하였다. 사직이 거의 멸망할 뻔했다. 그리고 뭐 간통도 나오고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불륜. 불륜. 자, 이 글은요, 한 여인이 음란한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서 어떤 남자와 간통을 저질러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대체 왜 이 간통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할 뻔했다고 기록한 것일까요? 금지된 남자와 금지된 사랑에 빠져 나라를 망칠 뻔했다는 이 인물, 천추태후. 천추태후? 자, 이 천추태후는요, 태조 왕건의 손녀딸입니다. 손녀딸. 또요, 바로 그 아들 목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면서 고려를 쥐락펴락했던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역사 교과서 대동청사에서는요, 천추태후를 두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사스러운 아녀자, 즉 요부, 요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추태후는 대체 왜 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받는 사랑을 했을까요? 자, 오늘의 주제, 왕건의 손녀 천추태후는 왜 고려의 요부라 불렸나? 고려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충격적 스캔들, 천추태후의 위험한 사랑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의 역사를 이해한 듯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여인, 권력의 화신이라 불린 여인, 천추태후란 인물을 벗겨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녀가 세상에 태어났던 964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 합니다. 천추태후의 출세에는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얘기한 적 없던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 자, 가계도를 보시면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자, 천추태후는요, 고려의 태조인 왕건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선의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딸로 태어나서 왕가의 후손으로 많은 예쁨을 받고 자라죠. 근데 뭐 사실 일단 뭐 이렇게 봤는데 뭐 다른 거 있어요? 아유, 뭐.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 자, 그런데요, 지금 시선에서 보면요, 여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죠. 뭐지? 뭐야?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정답. 조나단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천추태후의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선의왕후가 모두 태조 왕건의 자식.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즉, 왕건의 아들, 딸이 근친혼을 통해 가지고 천추태후를 낳은 겁니다. 아하. 와, 이래도 되나요? 안 되잖아. 아니 그게 지금의 시선으로 거기를 지금 바라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고려가 그냥 가야 돼. 고려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 고려에서는 이렇게 근친혼이 가능했던 건가요? 왜 그런 거죠? 네,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신라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신라에서처럼 왕실 구성원들끼리 결혼을 해서 이 근친혼을 통해서 그 혈통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고려 국왕이 몽골 공주와 통혼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근친혼을 통해서 태어난 태조 왕건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요, 신라의 지방 세력인 호족이 세운 겁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도 역시 송악 출신의 호족 세력이었죠. 태조 왕건은요, 자신의 혈통을 신라의 왕족인 진골처럼 특별한 혈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다? 근친혼. 근친혼. 바로 근친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천추태후가 13살이 되던 976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이 고려의 수도 개경이요, 시끌벅적해집니다. 고려 왕실에 엄청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엄청 경사스러운 일.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 천추태후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추태후와 경종은 무슨 관계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가계들을 통해서 확인해 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손자, 잠깐만요. 손녀가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손자, 손녀, 딸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바로 사촌 관계였습니다. 와. 와. 13살이 된 천추태후가 고려 왕실의 관례대로 21살의 사촌 오빠 경종과 근친혼을 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요,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으로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보시죠. 오, 결혼식. 경종의 천추태후 결혼식. 네. 네. 경종. 왜요? 두 명이잖아요. 어? 이상한데 뭐가? 아, 왜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오늘 HTS 진짜 어렵네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경종과 혼인을 한 건요, 천추태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추태후와 함께 경종의 아내가 된 여인,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누구였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매. 왜? 자, 뭐 물론 이 드라마 장면처럼요, 한날 한시에 결혼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자매가 한 명의 왕,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간 건 맞습니다. 이 결혼으로 천추태후는요, 헌의 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자매 남편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최악인데? 아, 호칭을 어떻게 해? 아니, 선생님. 예. 아, 너무 별론데?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아니,
예원 씨가 좀 더 그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네. 수 있어요? 제가 자매여서 그러네요. 네,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다가가봐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요. 되게 한편으로는 동생보다 아들을 빨리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겠죠?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외로워. 오, 이런 천추태우에게 다가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추태우는요, 그 사람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치양. 궁에서 나가 살게 된 천추태우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오. 재혼인가요? 이게 급해요. 아, 저, 아니, 연애는 좀 아들 지금 미리 합시다. 연애 좀 합시다. 속전속결 좋아합니다. 천천히 가야죠. 네. 네. 사실 고려 시대에는요, 연애와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고려는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이 뭐예요? 김씨. 왕 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 씨는 김 씨예요. 왕실 여인의 경우 왕 씨가 아닌 남성과는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 위험해. 게다가 왕족이었던 천추태와는 달리요, 이 김치향은요, 제대로 된 관직도 얻지 못한 그냥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향과의 사랑은요, 고려 시대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추태우는 대체 왜, 아니, 제대로 된 관직도 없는 김치향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약간 그 마음이 되게 허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걱정되고. 그래서 절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김치향도 이제 절에 갔다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속 얘기도 듣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또 사랑으로 또 발전한 게 아닌가. 그 예전에 좋은 말한 그 각본이다. 교회 오빠 같은. 교회 약간 졸업반 느낌으로. 졸업빠, 교회 오빠, 졸업빠. 저로빠였던 거죠.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추태우는요, 남편도 잃고 자신이 낳은 아들도 오빠에게 빼앗긴 채 궁 밖에 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족이 모두 잘린 상황이었죠. 자, 이때 천추태우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의지할 곳. 네, 맞습니다. 진짜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추태와 김치향 두 사람은 대체 서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김치향은요, 천추태우의 외족, 즉 외가 친족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추태우가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이 김치향을 불러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랑에 빠진 천추태우.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조심스럽죠. 그렇죠. 만약 천추태우가 왕족이 아닌 김치향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소문이 오빠 성종의 귀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또 뭔가 더 멀리 내쫓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 왕비이자 왕자의 어머니인 천추태우가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춤은 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천추태우와 김치향 두 사람은요,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아, 여기서 문제 오. 보시죠. 자, 두 사람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네. 만나기 위해서 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공원에서 만날. 공원은 열려 있는데? 아, 너무 오픈, 열려있나? 오픈. 오픈이에요. 그렇죠. 오픈인데. 비밀 연애잖아요. 네. 본인의 수족으로 김치향을 드립니다. 오답. 아까 조나단이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원이요? 공원에서? 아니. 나는 공원이 어디요? 아니, 아까 두 사람이 처음 어디서 만났어요라고. 잠깐 정답. 정답. 자, 정답. 갑니다. 종교실에서 만나요. 종교시설에서. 정답. 오답.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상을 시작하시라고요. 정답. 정답. 두 사람은 절에 정답. 정답. 내가 정답. 김치향이 스님이 됩니다. 정답. 아, 내 건데. 나단이가 말하는 대로 됐네. 맞아요. 김치향이 가짜 스님 행세를 한 거예요. 네. 와, 사랑을 위해 진짜. 와. 자, 고려시대 때 불교는요, 국가에서 또 민간에서도요, 매우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승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아이고 남편도 잃고 또 자식까지 떼어놓은 채 궁 밖에 나와 살던 이 천추태후가 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치향의 승려 행세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도 또 왕실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에도 여러모로 안성맞춤인 위장술이었던 겁니다. 와, 안전한 방법이었네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밀회를 이어가던 어느 날 천추태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 바로 천추태후의 연인 김치향이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스님을 그렇게 때려도 돼요? 걸린 거죠. 맞습니다. 천추태후가 절대 들키지 말아야 했던 그 비밀, 결국 고려의 왕이자 천추태후의 오빠 누구? 성종.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걸린 거예요? 네. 스님 행사랑 둘이 만나는 네, 것도 네, 아이고야. 네, 네. 아이고야. 감히 왕실의 여인인 내 동생을 건드려.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은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게다가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거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고려 왕실 최악의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김치향을 멀리 유배 보냄으로써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미래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어버립니다.